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은 2028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에 따라 처음으로 통합과학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 과학 성취 기준을 달성하였는지 확인하고 상급 학교에서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중고등학교 스님께서 모여 학업 성취 체크중 문항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업 성취 체크중 문항은 중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형 문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전환기 진로 연계 교육 기간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평가지를 풀어보며 고등학교 학습을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중3과학 학업 성취 체크 중 2회 평가지의 문항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자, 성취 기준은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에 부력이 작용함을 알고 용서 저울을 사용하여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입니다. 자, 기억, 용처 저울의 측정값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나는 지금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가 측정값이 더 크겠죠. 자, 가는 지금 가와 나를 보면은 똑같은 크기의 중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는 이렇게 부력이 반대 방향에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크기는 가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중력 크기는 가와 나 같고요. 자, 디귿 나에서 추를 물에 반만 잠기게 하면 용체절의 측정까지 증가한다. 자, 부력의 크기는 그 물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만 잠기게 하면은 용체 저울의 측정값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부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여러 가지 거울과 렌즈를 통해 나타나는 상을 관찰하여 상의 특징을 비교하고 평면 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답니다. 자, 이번에 가는 지금 오목 거울입니다. 그리고 나는 빛이 한 곳에 모아지는 것으로 보아 볼록 렌즈임을 알 수 있겠죠. 자, 1번 가의 거울은 편의점의 감시 거울로 쓰인다. 감시 거울로 쓰이는 것은 바로 볼록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시야를 보여주게 하는 것은 그 볼록 거울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볼록 렌즈는 원시 교정용 안경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빛이 모이는 점을 우리는 초점이랍니다. 그리고 오목거울은 물체가 오목거울과 아주 멀리 있으면 거꾸로 선상이 생긴다. 그렇죠. 이렇게 오목거울은 멀리 있으면 거꾸로 선상이 보이고요. 그 다음 5번 물체가 볼렌즈와 가까이 있을 때 실물보다 큰 상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문항입니다. 전기회로에서 전지의 전압이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형성함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현재 가는 전자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나는 한쪽 방향으로 지금 D에서 C 쪽으로 일정하게 정렬되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가에서 전자는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맞고요. 가는 스위치 열었을 때 모습입니다. 나의 경우 회로에 그쵸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지금 나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전류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 전류는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전류는 C에서 D로 이렇게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나에서 전류의 방향은 D에서 C가 아닌 C에서 D가 돼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문항입니다. 물질에 따라 비열과 열팽창 정도가 다름을 탐구를 통해 알고 이를 활용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물 300g과 액체 A 400g을 같은 열을 가해서 지금 가열시켜 주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열량이라면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똑같은 열을 가해줬을 때 물은 비열이 1입니다.
질량은 300g, 즉 0.3kg이죠. 온도 변화는 20도씨에서 40도 됐으니까 온도 변화는 20. 자, 이건 물이고요. 그 다음에 액체 A는 비열을 모르니까 우리가 X라 두고요. 자, 질량은 0.4kg. 온도 변화는 20도씨에서 50도씨, 30. 따라서 X는 12분의 6, 즉 0.5가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일의 의미를 알고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에서 중력이 한 일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에서 사람이 한 일의 양은 98줄이다. 자, 사람이 한 일의 양은 힘의 방향의 이동 거리를 곱한 것이죠. 자, 사람이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힘은 물체의 무게만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물체의 무게인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그 다음에 이동거리 1m 하면은 98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가에서 물체의 위치 에너지 변량은 98줄이다. 그림에서 사람이 한 일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로 모두 저장되므로 위치 에너지 변량은 98줄이 맞습니다. 자, 디귿 나에서 중력이 물체의 한 일량은 98줄이다.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에서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는 같으므로 중력이 한 일은 98줄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의 온도 변화에 대한 자료를 해석하여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찾을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선지를 보면 기억, 이 물질은 고체 물질이므로 녹는 점은 0도, 끓는 점은 100도씨가 됩니다. 니은 가 구간과 다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인데 가 구간에서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융해가 일어나고 다 구간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가 일어납니다. 디귿 물질을 가열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7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이온의 형성 과정을 모형과 이온식으로 표현하고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 전하를 띠지 않으며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이온이 될 때 이온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표를 보면 A 양이온은 전자를 하나 잃어 18개가 되었으므로 원자 A의 핵 전하량은 플러스 19이고 전자의 수가 19개이며 B 음이온은 전자를 하나 얻어 18개가 되었으므로 원자 B는 핵 전하량이 플러스 17이고 전자의 수가 17개입니다. 선지를 보면 기억 A 양이온의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9이고 B 음이온의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7이므로 맞는 선지이며 니은 A는 전자수가 19개이고 B는 전자수가 17개이므로 원자의 전자수는 A가 B보다 크다입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이며 디귿 원자 A가 전자 한 개를 잃으면 A 양이온이 되므로 맞는 선지가 되어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증류의 방법을 이해하고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실험 장치로 이러한 액체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억 선지는 틀린 표현이고 니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되고 높은 물질이 나중에 분리되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이고 디귿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이므로 뒤에서 끓어나온 기체를 냉각하면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선지라 정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를 알고 일상생활에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를 찾을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학생 A의 경우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므로 맞는 표현이며, 학생 B의 경우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은 상태가 변하는 것으로 물리 변화에 해당되어 틀린 표현이 됩니다. 학생 C의 경우 철이 녹쓰는 것은 철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되므로 화학 변화의 예가 되어 맞는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에 관한 자료를 해석하여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함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자료의 실험 1에서 A가 4g 반응하지 않고 남았으므로 반응한 A의 질량은 6g이 됩니다. B의 질량은 4g이 되고 실험 2에서 B가 4g 반응하지 않고 남았으므로 반응한 A의 질량은 24g, B의 질량은 16g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실험에서 반응한 A와 B의 질량 B는 실험 1에서 6대4, 실험 2에서 24대 16이 되므로 3대2가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변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본 문항은 생물 다양성의 주요 원인인 변이의 개념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기읍, 변이는 같은 종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으로 생물이 다양해진 주요 원인입니다. 니은, 개와 고양이는 다른 종의 생물로 변이의 예시가 아닙니다. 디귿, 무당벌레 몸의 색깔과 무늬가 서로 다른 것은 변이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뉴런과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 실험을 통해 자극의 종류에 따라 자극에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본 문항은 중추 신경계 중 뇌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출제되었습니다. 키읔은 대뇌, 니은은 중간뇌, 디귿은 소뇌입니다. 키읔은 대뇌로 학습, 기억, 판단과 같은 정신활동의 중추이며 니은은 중간뇌이며 눈의 움직임, 동공과 홍채의 변화를 조절합니다. 디귿은 소뇌이며 근육 운동을 조절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광합성 산물의 생성,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의 이동, 사용에 대해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은 주로 밤에 체관을 통해 설탕의 형태로 이동합니다. 니은, 광합성을 통해 얻은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은 양분은 뿌리, 줄기, 잎에 녹말로 바꾸어 저장됩니다. 디귿, 감자는 남은 양분을 줄기에 저장하는 식물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호흡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호흡 운동의 원리를 모형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그림 가는 사람의 호흡 기관을, 나는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모형입니다. 기읍, 고무풍선은 폐, 고무막은 가로막에 해당합니다. 니은, 나에서 고무막을 잡아당길 때는 가에서 A, 갈비뼈가 올라가고 B, 가로막이 내려오는 것에 해당합니다. 디귿, 나에서 잡아당겼던 고무막을 놓으면 유리병 속의 부피가 줄어들어 공기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사람의 유전 형질과 유전 연구 방법을 알고 사람의 유전 현상을 가계도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가계도를 분석하여 유전병의 유전 원리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가계도를 분석할 때는 첫 번째, 유전 형질의 우열 관계를 결정하고 두 번째, 상염색체 또는 성염색체 유전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병 가계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어떤 형질이 자손 가에 나타나므로 열성 유전입니다. 성염색체 유전의 경우 딸이 유전병이 있다면 아버지도 반드시 유전병을 가져야 합니다. 본 문항에서는 딸이 유전병이 있는데 아버지가 정상인 경우로 상염색체 유전에 해당합니다. 기읍, 가의 유전자형은 열성 순종으로 a입니다. 니은, 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 a로 같습니다. 디귿, 어머니는 우성 유전자 라지 A, 열성 유전자 a를 모두 가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6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대륙 이동설을 이해하고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의 분포를 판의 경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이며 이 문항은 판의 경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은 주로 판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생 A는 올바른 표현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꼭 화산이 발생하진 않으며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가 아니므로 학생 B와 C는 모두 잘못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지각을 이루는 암석을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암석의 순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이며 이 문항은 암석의 순환 과정 및 생성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항에서 가는 편마암, 나는 화강암입니다. 보기 기억은 가는 층리가 아니라 염리가 관찰되므로 잘못된 표현이며 보기 니은은 화강암은 고온 고압을 받으면 변성을 받아 편마암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올바른 표현입니다. 보기 디귿은 나는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것은 맞으나 생물의 유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생물의 유해가 굳어진 암석은 퇴적암이므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상대 습도, 단열 팽창 및 응결 현상의 관계를 이해하고 구름의 생성과 강수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이며 이 문항은 구름의 생성과 강수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기 기억은 중위도 지방에서 강수가 내리는 과정을 빙정설로 설명한 것이므로 올바른 표현입니다.
보기 니은은 A구역에서 물방울은 과포화 상태이므로 증발하고 얼음 알갱이는 불포화 상태이므로 성장합니다. 역시 올바른 표현입니다. 보기 디귿도 추운 겨울에는 A구역에서 성장한 얼음 알갱이가 그대로 떨어져 눈이 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상대 습도, 단열 팽창 및 응결 현상의 관계를 이해하고 구름의 생성과 강수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이며 이 문항은 상대 습도와 이슬점, 그래프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항에서 A는 이슬점, B는 상대 습도, C는 기온입니다. 보기 기억은 하루 중 상대 습도는 12시와 18시 사이에 가장 낮으므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보기 니은은 12시와 18시 사이에 기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입니다. 보기 디귿은 이슬점의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현재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지구의 자전에 의한 천체 겉보기 운동과 지구 공전에 의한 별자리 변화를 알 수 있다이며 이 문항은 북쪽 하늘의 별자리 움직임 파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기 기억은 북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북쪽 하늘을 관측한 것이므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보기 니은도 북쪽 하늘은 반시계 방향으로 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B가 A보다 먼저 관측된 것이고 따라서 잘못된 보기입니다. 보기 디귿은 지구는 1시간에 대략 15도 자전하므로 60도는 4시간 간격을 두고 관측한 것이므로 올바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까지 중3 과학 학업 성취 체크 중 2회 평가지 문항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번 설명을 참조하여 개인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회 평가지 해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